자, 이 미국 주류 언론이 얼마나 그 불신을 받고 있느냐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류 언론은 완전히 민주당의 홍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위쪽에 연두색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류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의 퍼센티지예요. 51%. 공화당이 맨 아래 진한 초록색인데 14%밖에 안 되죠. 근데 이 14%라는 것도 아주 신뢰한다와 상당히 신뢰한다는 퍼센트를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뢰한다는 퍼센티지만 보면은 6%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CNN에서 보도한 건데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했을 때 그 일본에 가서 코이라는 연못에 가서 잉어밥 준 그 장면인데 여기 이제 잉어밥을 상자째 퍼붓고 이 일본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천박한 트럼프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실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장면이 있습니다. 아베가 먼저 잉어한테 얘따 먹어라 그러고서는 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딱 악마의 편집을 해서 요것만 보여준 거죠. 또 요거를 딱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실었어요. 홍석현의 중앙일보가. 그래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금방 들통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이. 자, 이게 같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왼쪽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하얀 옷을 입고 있죠. 오른쪽은 힐러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왼쪽에는 표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공화당은 백인을 위한 정당임을 암시하는 섬뜩한 무차림. 오른쪽은 새하얀 바지 정장으로 대통령단 풍모를 한껏 드러낸 힐러리 클린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사소한 거짓말에 목숨 거는 언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뭐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고 뭐 고용 창출해서 뭐 3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고 실업률은 완전히 십몇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거 하나도 보도 안 해요. 주류 언론에서. 뭘 보도하느냐. 트럼프는 자기만 아이스크림 2덩이 먹고 다른 사람 1덩이만 줍니다. 이게 실제로 주류 언론에 보도된 기사예요. 트럼프가 트윗에서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하루에 8시간 TV를 시청하고 다이어트 코크를 12캔 마십니다. 이건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타임이라는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할 때 들고 다니던 주간지인데 주간지들도 다 맛이 같습니다. 폭동을 변호함이라는 표제 기사를 실었어요. 이 사진이 경찰차가 불타는 사진인데 그 흑인이 경찰 총격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흑인이 총 쏘지 마라 나 손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경찰이 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편의점을 털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추격해 왔는데 경찰 총을 빼앗아서 쏘려다가 경찰이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무고한 사람을 경찰이 죽였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이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 자, 이거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별 분류인데 미국의 주류 언론은 거의 다 극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극좌라고 했냐면 폭력을 용인하기 때문에 아까 그 안티파라는 단체 있죠? 그런 단체를 비판하는 기사는 전혀 안 실어요. 그래서 제가 극좌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도 우익 쪽은 극우는 없어요.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거나 행사하는 우익은 없습니다. 미국에. 현재로서는. 근데 전부 극우라고 부르죠. 우익 쪽은. 자기네는 진보라고 부르고. 그래서 쭉 보시면은 거의가 뭐 극좌죠. 거의가 극좌고 그다음에 우익 쪽에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내셔널 리뷰, 잡지에 있는 내셔널 리뷰까지는 사실은 공화당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신문들입니다. 진정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신문은 브라이트바트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브라이트바트 뉴스를 우리나라에서 극우 신문이라고 하는데 극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서구 사회에서 극우라는 단어를 붙여서 보도하는 거는 전부 여러분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극우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슬람을 비판하면 다 극우고 불법 체류자 비판하면 다 극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시면은 아레오 매거진이나 퀼레트 매거진이라는, 이건 이제 제가 잘 보는 그 인터넷 잡지인데, 그 문화 막시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면은 이게 들어가셔 보시면 좋고, 그래도 미국에서 좀 품격 있고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신문은 더 힐이라는 신문하고 썰카 뉴스라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게이츠스톤 인스티튜트는 트럼프의 지금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된 존 볼튼 있죠? 존 볼튼이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인데, 영국에 지금, 아니 영국이 아니라 유럽의 이슬람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아주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고,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보시고 싶으시면 게이츠스톤 인스티튜트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가 너무 영어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용석의 업에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게 미주중앙일보, LA에 있는 미주중앙일보 부장이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보도하고, 이 사람도 사실은 컨서버티브가 아니에요. 클린턴한테, 자기 말로 클린턴한테 투표했었고, 오바마한테 2번 다 투표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오바마한테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이 너무 왜곡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보도를 한다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볼만합니다. 미국의 한인 신문 있죠? 한인 신문들도 죄다 그 좌익 신문들 주류 언론 베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큰일인 거죠. 자, 이게 할리우드가 얼마나 좌편향돼 있냐. 까만 칠 한 개 전부 좌익입니다. 그 수상자, 그 다음에 연예계 거물급. 90% 거의 뭐 90%가 좌익이고, 그렇다고 회색 칠한 좀 희끄무레한 부분이 우익이냐, 그건 아니에요. 불분명하다예요. 헐리우드에서 나 우익이다 했다가는 일감 못 얻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도 거물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포털 사이트는 객관적이냐? 이 구글에서 아메리칸 인벤터, 미국의 발명가들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1위부터 12위까지가 뜨는데 백인이 2명밖에 안 됩니다. 다 흑인이에요. 13위부터 24위까지 검색을 해도 3명밖에 백인이 안 나옵니다. 다 흑인이에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네이버만 조작한다고 하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도 아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2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죠. 트위터도 똑같아요. 이게 트위터가 섀도우 밴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익 성향인 트위터리안이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볼 수가 없어요. 못 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댓글도 안 올라오고 이상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에다가 여러분이 트위터를 썼다가 삭제해도 이 메인 서버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트위터에서 제일 많이 오가는 사진이 남자 찍은 사진. 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게. 자, 이 다이아몬드 앤 실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유튜버인데 흑인 여성 듀오예요. 근데 오바마한테 2번 다 투표를 했다가 너무 실망을 해서 이번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트럼프 선거 유세에 나와서 그 찬조 연설도 하고 막 그랬던 여성들인데, 지난 2년 동안 멀쩡하게 동영상 올리고 광고 붙어서 광고 수익 내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올렸던 동영상의 95%가 광고가 박탈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모든 광고주들에게 적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우리나라 유튜버들, 우익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검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생각이 차이가 나느냐.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공화당인데,
예전 94년만 해도 그렇게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2017년 보세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대화가 안 통한다고 봐야죠. 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고. 제가 오바마 정권 때 군에 어떤 지침이 내려갔냐면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한은 그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갔어요. 근데 이 찰스 마틀랜드라는 육군 중사가 그 작전 수행을 나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어머니하고 아들이 와서 자기 아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2주 동안 기둥에 묶여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근데 그 성폭행을 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찰서장을 찾아가 갖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줬어요. 그랬더니 지침을 어겼다고 이 사람을 그 군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복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육군 정보 분석가인데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서를 유출해서 35년 선고를 받았는데 오바마가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변신을 해요. 트랜스젠더. 그리고 온갖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대학마다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고 케네디 스쿨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론이 비난이 빗발치니까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릴랜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보 버그달은 탈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다 탈영했는데 탈영했다가 무장단체한테 포로로 잡혔는데 2014년에 탈레반 5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오바마가 교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석방됐는데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구속 안 되고 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풀어줬습니다. 물론 강등은 불명예 제대는 했죠. 그렇지만 복역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오바마가 그 버그달의 부모를 양 옆에 두고 로즈가든에서 마치 영웅이 귀환한 듯이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한 알라의 이름으로 감사하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 버그달이 탈영한 다음에 얘가 탈영한 이유가 같은 그 소대 소속 군인들이 뭐 못 살게 굴어서 탈영을 했느니 뭐 어쩌니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니까 같은 부대, 그러니까 소대에 소속해 있던 군인들이 그 출연해서 얘는 절대로 영웅이 아니다. 얘는 배신자고 탈영하고 얘 때문에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다. 미군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앨런 상사가 이 버그달을 찾으러 어떤 마을에 갔다가 저격수가 쏜 총이 방탄모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 박혀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언어 능력 상실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버그달이 야기한 비극이고 위에 6명이 버그달 찾으러 나갔다가 숨졌어요. 그리고 아래 5명이 탈레반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5명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잔챙이가 아니라 중경급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테러 저지를 그런 사람들인데 이 탈영병 배신자 하나를 풀어주자고 이 5명을 교환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빼려고 했는데 차마 못 빼겠더라고요. PC에 찌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좌우 기득권층에게 엿먹어라 하는 의미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미국의 시민들이. 우리나라는 주류 언론에 속아 넘어가서 대통령 탄핵했죠. 태블릿 PC 때문에. 미국은 주류 언론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은 미국 시민들이 PC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불발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안을 냈었죠. 이 개헌안에 지금 제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그 문제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정책들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주사파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되게 무식하고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잘 포착을 해서 나라를 망칠 조항들을 개헌안에 넣습니다. 첫째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었죠. 국민은 어떤 일정한 요건을,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다든 뭐든 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본권의 주체, 국민의 기본권이 뭔가요? 그 중엔 투표권도 있죠. 불법 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 불법 체류자, 중국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주로 어디서 들어오나요? 동남아시아. 무슬림들 많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어디에다 투표를 할까요? 좌익에게 하겠죠. 그 다음에 망명권과 난민권을 신설한다고 해놨습니다. 망명하고 난민은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특혜를 베푸는 거죠. 이거는 무슬림 이민을 대거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무슬림이 많아지면 그리스도교가 약화되겠죠. 그리고 사회 해체되고 좌익의 지지층이 확증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제가 아까 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부 사항을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민족 문화를 지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상대주의가 지금 서구사회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조항이 있냐면 오바마가 집권을 하면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국민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 비용도 대주고 호르몬 치료법 비용도 대주게 했었거든요.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헌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개헌안이 불발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헌안 불발과 상관없이 자기네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조항들을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군에 복무하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호르몬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그 내용에. 그래서 서구 사회를 지금 혼돈에 빠뜨린 3가지 정책을 이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회를 통해서 난민도 받아들이고 뭐 성평등, 그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다 시행할 겁니다. 앞으로. 그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쓰려면 보편적인 복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할 기회를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동에 참여를 안 하고 복지 혜택만 받게 되죠. 지금 영국의 무슬림이 한 5%에서 6% 되는데 중범죄자 교도소 인구의 40%가 무슬림이고 무슬림 인구의 70%가 지금 복지 수혜자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얘기가 3가지가 진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문정권에서. 그러면 내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은 책임의 동전의 양면은 뭡니까? 자유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안 지면 자유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다른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그 돈으로 내가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면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은 의도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정말 틀린 말만 골라서 합니다. 이 정권은. 조안 메코드라는 여성이 그 범죄학자인데 우범 청소년을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범 청소년들을 글쓰기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것도 가르치고 여름 캠프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범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범 청소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공격성도 높아지고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착한 애들하고 못된 애들을 섞어 놓으면은 착한 애들이 못된 애들을 닮아갑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의도했던 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출산하는 여성들한테는 그러니까 출산한 아기가 10몇 개월 정도 될 때까지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그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은 애를 데리고 있다가 고아원에 버립니다. 그리고 고아가 무지하게 양산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고아가 많은데. 그 러시아에서는 14세 되면은 고아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고아원에서. 그래서 지금 거리를 떠도는 고아들이 러시아에 100만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로 평가해야 돼요. 정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도가 좋았던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공산주의죠.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정책. 결과는 어떻게 됐죠? 1억 명 이상이 살해당했죠. 학살당했죠. 그 다음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문정부에서. 레온 트로츠키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인 나라에서 국가에 맞서는 자는 천천히 굶어 죽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옛 원칙은 복종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예의 길이에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월 5일에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시위예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래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촛불 행동, 반전 평화 연대, 이거 다 좌익 시민단체죠.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올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광고 하나 하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인데 왼쪽 거는 번역이 끝났고 오른쪽 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피터 자이한이라는 지정학 분석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너무 잘 지내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예측에 의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망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정법을 쓰지도 않아요. will이라는 would나 should를 쓰면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만 will을 쓰면은 자기가 정말 장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래가 없다고 딱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사람 말이 완전히 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아주 설득력이 있는 논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저러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발을 빼면은 전부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는 참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 586 세대에 해당하는데 얘네가 50대 주류가 돼갖고 아직까지도 해먹고 있거든요. 70이 넘도록. 지금 우리나라 586 세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이 정말 끔찍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586 세대이긴 하지만. 하여간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